아파트 신분제 사회, 강남 30평 아파트 가격이 70억 원을 넘었다. 최근 강남 반포 원베일리 30평 아파트 가격이 7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단순한 부동산 시세 뉴스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우울감을 안겨줍니다.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다는 비유처럼 평생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들에게 치솟는 집값은 좌절감을 넘어선 분노를 자아냅니다. 필자의 아내처럼 많은 이들이 이 비정상적인 현실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좋은 직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일하며 빚 없이 살고자 했던 소박한 꿈은 부동산 시장의 관계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오판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개인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대한 장벽으로 변모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대선 시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은 단순한 정치적 선동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세는 이러한 속설에 불길한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마저 강남 집값이 연간 30% 오를 수 있다는 이례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30평 아파트 가격은 119% 폭등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80% 상승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이명박 정부의 상승률은 이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 통계는 부동산 가격이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기조와 상관없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특정 시기에 유독 극심한 양극화와 폭등이 심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합니다. 현실은 더욱 잔혹합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무려 3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라면 80년입니다. 이는 현재의 노동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좋은 집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집이 없다면 상황 판단력이 모자랐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식의 비난을 들을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성실한 노력만으로는 부의 축적이 불가능해진 사회는 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 불평등의 심화와 직결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미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자산 불평등이 결합될 때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이 저해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주거라는 기본 욕구와 직결되기에 부동산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사회적 안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남 반포 원베일리 30평 아파트 가격이 70억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우리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아파트 신분제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과거 진보 정권 시절처럼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한다면 5년 후 원베일리 가격은 100억 원을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지 않고 100억 원을 순수하게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민주사회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능력주의와 기회의 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이동성입니다. 개인이 노력하면 계층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노력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신분을 정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조선시대의 양반 중심 사회나 신라의 골품제와 유사한 사회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은 섬뜩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족보가 개인의 신분을 결정했던 과거처럼 미래에는 아파트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베일리 등 반포 아파트 소유자가 6두품,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가 5두품, 수도권 주요 아파트 소유자가 1두품 등으로 나뉘는 식입니다. 이러한 계층 분류는 단순한 거주지 구분을 넘어 사회적 지위, 경제적 기회, 심지어는 인간적인 존엄성까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하위 두품에 진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혈연에 기대지 않고 6두품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싼 집을 넘어선 계급의 상징이자 넘을 수 없는 벽이 됩니다. 노력해서 어찌해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좌절감과 무력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감은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극대화하며 결국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파트 신분제 사회는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 전체에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첫째, 인간성 상실과 사회적 관계의 왜곡이 심화됩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극단적인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노력의 가치보다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개인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파괴하고 극심한 위화감과 소외감을 초래하며 결국 서로를 불신하고 배제하는 각자 도생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 심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본능적인 욕구조차 부동산 가격 앞에서 좌절될 때 미래 세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미 심각한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집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이 만연하면서 극단적인 이념과 포퓰리즘이 득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정치적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파트 신분제 사회는 이를 더욱 부추기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넷째, 교육 불평등의 고착화입니다. 학군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했던 교육 불평등은 아파트 신분제 사회에서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가 명문 학군과 직결되고 이는 다시 상위 계층으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통로가 됩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결정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고착화된 불평등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완전히 붕괴되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전설 속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파트 신분제 사회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미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투기 목적의 대출 규제, 개발 이익 환수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투기 열풍을 잠재워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주택 구매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이 다시금 현실 가능한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불로소득보단 노동소득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 개편, 상속세 강화 등 세금 제도를 조정하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신분제 사회는 개인을 파편화하고 고립시킬 위험이 큽니다.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를 지역사회 전반에 고루 확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존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